미스터 마켓으로 네.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스터 마켓의 헤드라인은 힘 빠진 킹달러, 더 빠진 원화, 이상기류.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킹달러라는 말이 정말 극성기였던 게 작년 아닙니까? 맞아요. 작년에 대충 제가 기억날 때 이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잖아요. 네.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9월 말 10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게 대충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얘기한 김에 보죠. 그 차트를 보시면 참고로 여러분 달러 인덱스에서 DXY라는 게요. 저게 이제 그 선진국 통화를 6개를 꼽아요. 예를 들면 유로, 엔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론의 스위스 프랑 요 4개를 이제 가중치별 6개를 가중치별로 해가지고 달러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이들 통화 대비해서 얼만큼 오르냐 내리냐 이걸 네. 이제 연준에서 발표하는 건데 저 고점이 9월 27일 날 114.11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101.75. 저점은 2월 1일 날 101.22까지. 거의 이제 신저점, 저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얘기는 킹달러라는 말은 완전히 무색한 달러의 약세 전환이 확실해 보이는 국면인데 그쵸. 우리 원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특히 김한진 박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저 DXY입니다. 네. 왜냐하면 9월 30일 날이 제가 저 고점이라 9월 27일 날이 고점이라 그랬잖아요. 저 DXY에. 네. 네, 우리 저점이 얼마? 코스피 저점이 얼마냐면 2,155.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냐? 딱 9월 30일. 딱 떨어져요. 네.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575니까 기간 중에 이 DXY의 하락률은 한 11%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기간 중에 코스피의 상승률은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방향성은 무조건 맞고 네. 대체로 보면 한 2배 정도.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 통화 대비한 달러 움직임이 때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 묵직하게 움직이는 DXY,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9월부터 4월 사이에 한 6개월 어간에 11%가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크게 빠진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사실은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까지 계속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졌지만 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믿었다면 그때가 우리 코스피의 매수 시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환율은 기간 중에 6%만 강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1,420원 예. 이 정도였는데 지금 어제 환율이 1,329원이니까 별반 강해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달러 대비해서 6% 강해졌는데 최근 들어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달러의 약세가 이게 추세적으로 더 진행될 건지가 이제 궁금하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XY 인덱스가 더 빠진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를 팔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확실한 그 상관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국제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미국 연준과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바스켓의 가장 큰 게 유로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좀 다르죠. 최근에도 지난달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으로 올렸거든요. 네네. 연준은 지금 5월 달에 0.25를 올리면 이제 끝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그 인덱스 내에서는 주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큰 2위 경제권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어제 발표됐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좋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역시 달러의 약세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제 환경 그리고 중앙은행의 스탠스의
괴리에서 나오는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를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이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과 연합해서 탈달러를 선언하면서 중국 위안화에 힘이 좀 실리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지난 17일 날 달러의 기축 통화지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ECB 총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라는 게 중국을 포함하면 브릭스에 인도 빠진 거거든요. 네네. 브릭스라는 게 브라질, 인도, 러시아, 차이나. 그 다음에 S는 그들 나라 이 복수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사우디를 붙인다. 아, 브릭스의 마지막 S는 사우디. 사우디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들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혹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사우디도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얼마 전에 T25라고 트랜잭션 25개 나라 막 왔다 갔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방금 얘기하신 그런 나라들이 많이 그러겠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이게 완전히 디커플링이거든요. 탈동조화인데 이들 나라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어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고. 여기도 한국은행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연구 인력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차트를 보여주시면 비교 대상 그러니까 2월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3년 2월 중 환율 변화율인데 한국이요. 저 보시면 달러 대비해서 환율의 변화율이 저 많은 나라 중에 가장 반대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최약체네요. 최약체. 최약세예요. 멕시코가 가장 강했고, 그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중국이 중간 정도에서 오른쪽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 태국, 러시아, 이스라엘, 남아공 이 나라들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실현한 2월 기준인데 그런데 이들 나라의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무역 수지라는 거예요. 차트 하나 더 보여주세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저걸 분석을 해보니까 저기가 이제 약세잖아요. 호주, 남아공, 한국, 러시아, 태국 아래인데 이게 무역 수지 변동폭을 GDP 대비의 비중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저 초약세 국가들의 무역 수지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그죠? 2월보다는 3월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달러의 인덱스의 약세가 더 지속된다라는 건 코스피의 강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이 뭐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사실 개별 기업단에서의 달러의 이 원화의 차별적인 약세는 사실 재무제표엔 좋게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채선성이 좋아질 테니까 기간 중에 일본 위안화 다 강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의 교역 조건의 호조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잘 버무려지면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을 다시 사는 이유가 지켜보니까 한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추세적으로 보니까 원화가 너무 싼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작년 4분기부터 배팅을 했고 올해 1월 달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못 먹은 거예요. 코스피를 사가지고 지수는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원화 환율이 차별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먹은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더 사가지고 원화 환율이 정상 쪽으로 회귀하는 국면에서 더 먹을 수 있다고 배팅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의 성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그걸 많이 사는 이유가 한국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한국의 금융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웬만한 상황을 유지시켜주고 적어도 무역 수지라는 측면에서
개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 예. 그러면 최근 들어서의 어떤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왜냐하면 원화가 강해진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코스피의 강세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단서 조항은 뭐냐?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얘 수출 안 돼. 한국은 지금 금융 컨디션, 예를 들면 하반기에 무슨 PF라든지 이런 거 위험 인자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다라면 이 전제 조건은 없어져요.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라는 게 글로벌 동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좋은 면 나쁜 면을 한꺼번에 좀 보면서 판단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몇 개 이제 의문 제기해 주신 게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니까 브릭스는 원래 4개 나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 S가 사우스 아프리카. 네, 거기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쳐요. 사우스 아프리카 경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전혀 달라서. 하여튼 맨 처음 시작도 4나라가 시작했고 중간에 잠깐 사우스 아프리카가 들어오면서 이제 브릭스가 됐는데 지금은 지금은 김프로님이 오늘부터 사우디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빈살만한테 줄 서야지 뭐 지금. 네, 그렇게 오늘부로 정해졌습니다. 브릭스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오늘 뉴스참 해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